안녕하십니까? 리도당의 김준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해 보다가 가장 저한테는 쉬우면서도 가장 필요한 주제인 나는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35살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독서를 시작한 게 언제냐면 29살 때입니다. 29살 6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에 관련된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에서 무엇이든 일단 시도해 보라고 하더군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일단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독서죠. 독서인데 처음부터 많은 독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독서 10분 하기 이런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독서 10분 하기, 말하기 연습 5분, 또 운동, 푸시업 하기, 이런 것들을 목록에 적어 놓고 그거 노란 그 사인펜이나 그 색연필로 이렇게 칠해 놓는 그런 방법으로 할 일 목록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뭔가 좀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목록에 이렇게 노란 줄을 치는 게 스스로에게 뭔가 되게 뿌듯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효과적이었던 건 조금씩 조금씩 독서를 하고 말하기 연습을 했는데 그게 한두 달 지나니까 표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표가 나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제가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아예 말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말을 끝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들고 가도 될까요? 이런 말을 할 때 이것 좀 들고 가도 이런 식으로 끝맺는다던가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말할 때도 이 부분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눈도 마주치기 힘들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건 정말 더 힘든 일이었죠. 소극적인 걸 떠나서 오히려 소극적인 것보다 더 심하게 거의 대인 공포증 정도라고 생각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게 좀 바뀐 거죠. 단지 책을 하루에 10분 읽었고 말하기 연습 단지 5분 했을 뿐인데 세 달, 두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할 일 목록이라는 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1년 그러니까 29살, 30살까지는 정말 저 크게 하루에도 희열을 느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한 달 사이에 내가 무언가를 진짜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돼서 정말 그 희열로 하루하루를 보냈었죠. 그러다가 32살 때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독서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역류성 식도염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가 약을 먹는데 약을 제대로 못 넘겼습니다. 목구멍에 걸렸죠. 정확하게 목구멍에 걸렸는데 이거를 캡
캑 하면서 숨이 좀 제대로 안 쉬어지다가 그걸 뱉어냈는데 뭔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느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심리적인 증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심리적인 증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위산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 위산이 올라오니까 이제 또 식도를 이게 때리니까 또 더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면서 어, 불안증, 엄청난 불안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생각에 소파에서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막 이렇게 두드렸는데 갑자기 이 손부터 이렇게 발부터 끝에서부터 이렇게 살 이렇게 몸이 굳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굳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손이 완전히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쪽 손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이렇게 몸이 굳어가고 이렇게 죽을 순 없다. 119라도 눌러야겠다. 이렇게 한 손가락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가지고 119 눌러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한 게 집 주소 바로 말했죠. 뭐 증상도 말 안 하고 뭐 어디 몇 번지 몇 번지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응급대원 분들이 되게 진정하라면서 그런 말도 해주고 이게 산소를 너무 들이키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갔었는데 한 번 이제 거기 실려가니까 이 증상을 저는 몸에는 사실 병원에서는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나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뭐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항상 이제 숨 쉬는 뭐가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통을 많이 느꼈고 그 고통 때문에 이제 책 읽기도 많이 힘들어졌죠. 이제 책 읽기에 가속도가 붙던 시기였는데 이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책을 읽는데 집중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숨이 안 그래도 짧은데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책 읽는 양이 상당히 줄어버렸죠. 이게 독서량이 주니까 희한하게 삶에 대한 의욕도 많이 줄어들고 또 발전 속도도 많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하락을 하더라고요. 다시 하락을 하면서 그때 많이 수준이 다시 다운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죠. 오늘 더 말을 하고 싶은데 벌써 이제 녹화한 지 8분이 지나버렸네요. 너무 영상이 또 길게 찍으면 또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한번 이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